자, 그럼 이제 결산 실기를 해보겠습니다. 실기는 여러분들 교재 576페이지에 있는데, 자, 576페이지 보시면은 뭐 결산의 작업 순서가 나와 있죠.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할 거고, 여러분들 교재 577페이지에 필수 예제 볼게요. 필수 예제. 자, 그 필수 예제 보시면은 이 필수 예제를 통해서 제가 결산을 설명할 건데, 그 문제 볼게요. 상단에 주 스마트의 결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그럼 결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급수를 선택하세요. 해결급이죠. 예, 회사 코드는 4000번이죠. 400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단기에 계상한 영업부 차량 보험료에는 차기 선급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결산분기하는 거예요. 결산분기. 결산분기는 며칠자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12월 31일자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단기에 계상한 영업부 차량 보험료에는 차기 선급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차변에 보험료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차변에 보험료가 붕괴가 되어 있었겠죠, 단기에. 자, 단기에 보험료 붕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보험료 중에서 차기 선급분, 차기분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붕괴를 지금 너무 많이 했죠. 차변에 보험료 계상한 것 중에서 내년도 게 100만 원 있으니까 내년도 거 100만 원 빼면서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했어요? 선급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선급 비용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하셔가지고 결산 분기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예,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이 얼마냐면요, 1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보험료, 보험료는 판관비, 영업부 차량 보험료잖아요. 예,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하면 되겠죠. 10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차변에 보험료 계상액이 있는데 이 보험료 중에서 내년도 걸 빼면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에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 B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원이다. 자, 그럼 취득한 시점, 단기에 취득한 시점에 소모품을 비용 처리했죠.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되어 있었죠. 예, 소모품 B라고 되어 있었는데 취득한 시점에 비용 계상했다잖아요. 근데 결산일 현재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가 있더래요? 50만원 있다잖아요. 그럼 안 쓰고 남아있는 걸 빼면서 뭘로 계상을 해야 될까요? 자산 잡아야 되겠죠? 안 쓰고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있는 소모품비를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소모품 자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분개해보세요. 12월 31일 분개죠. 결산 분개니까. 일반 점표 입력에 차변에 소모품비 영업부죠. 거기 소모품비에 판이라고 됐죠. 판관비 800번째 소모품비 하라는 말이에요. 예,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소모품 50만원 이렇게 대변에 소모품비 50 빼고 차변에 소모품 50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비용 50을 빼고 차변에 자산 잡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내야 될 돈이잖아요. 예, 내야 될 돈이 대변에 얼마가 있어요? 20, 854, 122이 있잖아요. 그 돌려받을 돈이 얼마가 있어요? 부가세 대여금이 1이 7, 2, 3, 5, 4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자, 근데 이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나와 있죠. 예수금하고 대여금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혹시 이거 문제가 이 금액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장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을 때 결산과 관련된 걸 찾을 때는 웬만하면 합잔 들어가면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합잔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 결산 및 재무제표에 위에서 두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셨어요? 12월 말 현재로 클릭할게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해 보면은 시산표는 모든 계정 과목들의 증감 잔액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시산표를 보면은 현금이 있죠. 현금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이 증가된 금액이 57만 8,086만 5천원이고 현금의 감소는 대변이겠죠. 대변에 현금 감소된 금액이 45만 5,694억 5,569만 6,938원이잖아요. 해서 남아있는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1억 2,316만 8,062원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산을 보면은 계정 과목의 증감 내역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부가세 대여금이라고 하는 걸 찾았나요? 자, 못 찾겠으면 컨트롤 F를 눌러봐요. 컨트롤 F를 누르고 부가세 대여금 쳐봐요. 그럼 부가세 대여금을 찾아주죠, 이렇게.
자, 부가세 대여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부가세 대여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차변에 있는 거는 증가, 대변에 있는 건 감소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 2, 7, 2, 3, 5, 4라고 돼 있죠. 지금 문제 있는 금액하고 똑같죠? 1, 2, 7, 2, 3, 5, 4. 자, 그다음 부가세 예수금도 찾아볼게요. 컨트롤 F 눌러봐요. 컨트롤 F 누르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쳐봐요. 치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쭉 갔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해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854 122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수금 잔액은 20854 122이에요. 자, 그럼 내야 될 게 20854 122. 그 다음에 돌려받을 게 얼마예요? 1, 2, 7, 2, 3, 5, 4죠. 자, 그럼 납부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차변에 빠지겠죠. 부가세 대여금은 대변에 빠져서 납부할 금액이 얼마예요? 810만 300, 568원이 나오잖아요. 8130, 568이 나와요. 자,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 내잖아요. 부가세니까. 그래서 일단은 뭘로 잡아둬요? 미지급 세금인데 문제에서 지금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미지급 네, 세금을 하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입력 가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20854 122. 대변에 부가세 대여금이 있는데 부가세 대여금이 얼마냐면요. 1이 723 554. 대변에 미지급 세금 8130 568.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결산분기를 12월 31일 날에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했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냐면요. 수동결산이다 이런 말을 써요. 수동결산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수동결산 1단계 수동결산이다라고 돼 있죠.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해답이 있어요. 해답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니까 그 지금 하는 내용들은 해답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설명하듯이 적어놨거든요.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12월 31일에 직접 전표 입력하는 거를 수동결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1단계는 먼저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돼요. 결산할 때 작업 순서가. 자, 2단계가 이제 자동결산인데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1월부터 12월로 칠게요. 자, 1월부터 12월로 치면은 원가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를 따온 거거든요. 그 원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조기업은 원가가 무슨 원가여야 돼요? 제품 매출원가죠. 이 도곡공사나 보관, 뭐 분양공사 이건 건설업이에요. 보관 매출원가는 보관하는 업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이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고 사용 여부에 부라고 돼 있죠. 사용할 거죠. 편집 버튼을 누르고 사용 여부에 여라고 체크하고 선택, 확인 이렇게 클릭하시면 손익계산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원가 설정을 우리가 제품 매출 원가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상단에 원가 설정 누르면은 원가가 지금 제품 매출 원가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 다 제품 매출 원가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정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손익계산서로 옮겨 놓은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를 옮겨 놓은 건데 이 손익계산서 항목을 여기다 넣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10,000원이다라고 넣잖아요. 10,000원이다라고 넣으면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니까 차변에는 무조건 뭐가 오겠어요? 감가상각비가 오겠죠. 대변에는 뭐가 오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겠죠. 그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상단에 제가 전표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해하면은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반 전표입력가요? 따라 하신 분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일반 전표입력 갔더니 분계가 많이 떴죠? 결차 결대해가지고 떴죠? 이게 자동결산에서 나온 분계들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어디 갔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분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됐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손익계산서를 옮겨다 놓은 건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 항목들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은 해당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은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메뉴다라는 거. 예, 어떤 메뉴인지는 알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거. 자, 근데 그 문제에 자동 결산 관련 자료에 1번에 퇴직급여 관련된 게 있죠. 자, 퇴직급여 관련된 거, 그거 볼게요. 자, 생산직 사원은 추계액이 3천이고, 설정 전 태충 잔액이 1,000만 원이니까, 퇴직금이 추가로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2천만 원이 더 나갈 것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수동 결산으로 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천만 원이 와야 되고요.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와야지 맞아요? 2천만 원이 와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무직은 차변의 퇴직급여가 얼마가 와야 돼요? 이미 설정된 게 3천이니까 추가로 3천만 원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의 퇴직급여 3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는데 이 분개를 물론 수동으로 12월 31일 날에 전표 입력을 해도 돼요. 근데 퇴직금 분개는 전표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해당하는 란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 이 분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볼 때에는 요게 코드 번호가 있죠. 코드 번호가 여기 500번대가 있죠. 5자가 붙은 거. 제품 매출원가 쪽 아래에 있는 메뉴들이 5자가 붙어 있어요. 5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제조원가. 그다음 판관비 쪽에 800번대가 있죠. 800번대는 공장 이외겠죠. 그러면 생산직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요? 5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잘 못 찾겠으면은 컨트롤 F 누르고 퇴직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퇴직급여 쪽에 찾아갈 거예요. 찾아왔죠? 508번 퇴직급여. 자, 그럼 퇴직급여가 있는데 퇴직급여가 얼마예요? 추가로 더 나갈 퇴직금이 얼마라고 예상이 돼요? 2천만 원이죠. 508번 쪽에다가 공장이겠죠? 500이니까 2천만 원을 넣어요. 그럼 퇴직금이 2천만 원 나갈 것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사무직은 퇴직금이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3천이죠. 그럼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가 있죠?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에다가 얼마를 더 넣으면 돼요? 추계액이 6천인데 설정전 태충 잔액이 3천이니까 3천만 원을 더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관련된 거 다 입력했죠?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전표 추가를 눌러요.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 퇴직금 분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가면은 자, 퇴직급여 분개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충,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충,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충 분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분개는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란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분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해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이 퇴직급여 있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으면은 이 퇴직급여 분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런 방법이 있긴 해요. 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상단에 여기 퇴직 충당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버튼을 눌러봐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초금액이 1,000만 원하고 3천만 원이 나와 있죠. 지금 이미 설정된 잔액이 1,000인데 생산직은 퇴직금이 얼마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3천이잖아요. 3천이라고 넣으면 추가로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2천이죠. 자, 사무직은 퇴직금 얼마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6천이죠. 근데 이미 설정된 기초금액이 3천이니까 추가로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추가 설정액이 생산직은 2천, 사무직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뜰 거고 추가 설정액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봐요. 자,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그 금액들이 퇴직급여 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508번하고 806번 쪽에 금액이 2천, 3천씩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죠. 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대충 이거 누르는 게 더 편하겠죠. 예, 눌러가지고 추계액 넣고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해당 란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개가 생성이 돼요. 약간 보여드렸죠?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가 518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818번이 있잖아요. 518, 818이 있는데, 518 쪽은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일 거고, 818은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겠죠? 그럼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부터 넣어볼게요. 사무실은 818번 쪽에 넣어야 되겠죠? 818번 쪽에 넣었는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있어요? 1,200만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15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장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넣어야 되겠죠? 공장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518번 쪽에 일반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에 건물에 1600,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180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5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1600, 기계에 1800, 차량 운반구에 550만원 예,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력하고 나중에 전부추가 지금 누르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에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감가상각비 이런 분계 있죠. 예,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루 분계 있잖아요. 이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자동으로 물론 이걸 수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수동으로 하면은 이거 닫히고 있으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 가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공장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넣으면 되겠고 공장 이외에는 판관비 쪽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그쪽 안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재고자산의 실질 조사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이거 매출원가 분계인데, 자, 여러분들이 매출원가 분계,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구하는 거 배웠었죠.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했냐면요.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했어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을 더해요. 여기서 기말 상품을 뺐죠. 그러면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 상품 있죠? 만약 기초의 창고에 상품이 100원어치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이 900원이었다. 그럼 창고에는 재고자산이 총 얼마나치가 있어요? 1000원어치가 있죠? 그러면 이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개가 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 그럼 매출원가 구할 때는 뭐만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나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자산가액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기말 재고자산가액만 알면 매출원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있잖아요. 이거 구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기업, 이거 상기업일 때 이야기인데 제조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기업도 매출원가를 구할 때,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만 알면 알 수 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에요. 제공품은 원가액에서 배우는 건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미완성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물품, 완성되지 않은 제품, 미완성 제품을 제공품이다라고 하는데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만 알면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 때는 어떤 기말 재고 금액이냐면요.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뒤에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외우세요. 이해하지 말고. 예, 매출원가 구할 때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 알면은 매출원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말 원재료가 500, 기말 제공품이 900, 기말 제품이 1200이잖아요. 그 금액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는데 그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동결산으로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분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해요. 네, 이 분개를 수동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에 보시면은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 기말 제품 금액들이 있죠. 이쪽에다가 해당하는 날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 이 분개는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그저 주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금액을 줬죠. 그 금액을 해당하는 날에 넣기만 하면 돼요. 넣으세요. 기말 원재료가 얼마예요? 기말 원재료가 500. 자,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라고 됐냐면요.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은 문제에서 900. 자, 그 다음 기말 제품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200. 이렇게 기말 재고 금액을 해당하는 난에다가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해당하는 난에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이 분개는 자동으로 떠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넣기만 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원재료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이거? 네, 넣어보세요. 자, 4번은 이제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그저 주는 문제예요. 어려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상단에 대손 삼각 한번 눌러봐요. 끝이에요. 자, 상단에 대손 삼각 누르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다라고 떠요? 306, 266, 005라고 뜨나요? 여기에 추정률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1%죠? 1%가 띄일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미 설정된 게 얼마가 있다라고 떠요? 설정전 잔액이 15만원이라고 뜨죠? 그럼 추가 설정액이 얼마다라고 떠요? 291266 하나라고 떴나요? 자, 받으러 오면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185000000에서 1% 곱한 금액에다가 89만원 뺀 금액이 추가로 띄일 것 같은 금액이죠. 자, 이렇게 치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요. 자,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판관비 쪽에 대손 삼각비 가보세요. 판관비 쪽에 대손 삼각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추가 설정액 금액이 자동으로 떠있죠. 네, 요 금액에 대해서 대손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손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상단에 대손 삼각 누르고 대손율을 확인하고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합잔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합잔에. 자, 합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가볼게요. 자,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다라고 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겠죠. 자산이니까 306, 266, 0055원이 있죠. 받으러의 잔액은 1억 8,500만원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 잔액이 306, 266, 005예요. 요게 1%가 띄일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요. 자,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306, 266, 005가 있죠. 여기 외상매출금 합잔에 보면은 306, 266, 005에 1%가 띄일 것 같은 건데, 요 합잔에서 봤을 때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 뭐가 있어요?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라고 뜨던가요? 15만원 있다라고 뜨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이미 15만원치만큼은 붕괴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얼마만 더 붕괴하면 돼요? 291266 하나라고 291266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받으러움이 1억 8,500이 있는데 1억 8,500 중에서 몇 %가 띄일 것 같은 거예요? 1%가 띄일 것 같은 거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요? 잔액이 89만원 있죠. 89만원 뺀 96만원만 추가로 더 띄일 것 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대손 붕괴를 하면 되는데, 이 붕괴를 수동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붕괴를 수동으로 하면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291266 하나, 대변의 대손 충당금 291266 하나잖아요. 받으러면 96만원, 대손 충당금 96만원인데, 이 붕괴를 수동으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판관비 쪽에 대손 상각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온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 상각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온 요 부분에다가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대손에 대한 붕괴는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복잡해 보이죠, 지금?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상단에 무슨 버튼만 누르라고요? 대손 삼각 버튼 누르면은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온 잔액 얼마인지 나와있죠? 1%니까 1하고 이미 설정된 잔액을 빼면은 추가 설정액이 나오죠. 확인, 결산 반영하면은 결산 쪽에 대손 삼각에 대한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죠. 요 금액에 대한 붕괴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그 붕괴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어떤 걸 누르면요.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대손에 대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법인세 문제 볼게요. 자, 법인세가 얼마가 나갈 것 같아요? 1650만원의 법인세가 나갈 것 같은 거죠. 그럼 붕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붕괴는 이렇게 돼요. 자, 차변의 법인세 비용 21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죠. 아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법인세 비용 합치면 얼마가 돼요? 1660만원이겠죠. 예, 그래서 차변의 법인세 비용 1660.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세금 166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내놓은 법인세가 얼마가 있다고 돼 있어요? 선납세금 잔액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이거 장부 조회해야 돼요. 자, 합잔에 들어가 볼게요. 합잔에서 컨트롤 F 누르고 선납세금.
그 산납세금이 얼마였다라고 나와있나요? 문제에서 210만 있다라고 나와있죠. 예,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이 210만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산납세금을 대변에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계는 이렇게 돼요. 이걸 수동결산을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자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자, 법인세 비용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얼마였냐면요. 21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낼 법인세 비용은 1,440만 원이에요. 법인세 낼게 1,66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미리 내는 게 210만 원 있으니까 210만 원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을 거고 내년도 3월 달에 내야 될 법인세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법인세가 산납세금에 대한 게 있고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이 있는데 요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맨 하단에 보면은 법인세 등이 있죠. 자, 법인세 등에 갔더니 산납세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210만 원 있죠. 그대로 적으세요. 그냥 210만 원.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럼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분계가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분계가 얼마예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 210만원, 대변에 산납세금 210만원. 저 이렇게 하살표 꺼서 해놨죠? 산납세금 정리 결산 분계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 210만원, 대변에 산납세금 210만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법인세 비용이 이제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 비용이 얼마예요? 210만원에서 1440만원. 총 1650만원이니까 1440만원이 추가로 나갈 법인세죠. 그건 어느 칸에 넣으면 돼요? 추가 계상액란에 넣으면 되겠죠? 그 추가 계상액란에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요. 추가 계상액란에 144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나갈 법인세액 1440만원. 여기 넣은 금액은 여기 미지급 세금 정리 결산 분계인데 차변의 법인세 비용 1440만원, 대변의 미지급 세금 144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잡는 분계,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 미지급 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잡는 분계,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법인세 분계는 여기 법인세 등 란 있잖아요. 이 란에다가 산납세금 금액은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고 추가 계상액 란에다가 금액을 반영시키기만 하면은 법인세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자동결산 항목 5가지예요. 이게 대표적인 5가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결산은 항목이 5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퇴직급여, 감가상각, 매출원가, 대손, 법인세 이 5가지가 자동결산이고 자동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되냐면요.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안 누르면 틀려요. 왜냐하면 결산분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표 추가하면서 마지막에 추가하는 게 최종적으로 추가하는 게 돼요. 마지막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미 추가 버튼 된 거는 추가된 거는 다 삭제가 되고 다시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해할게요. 하면은 결산 분계가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가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갔더니 자, 분계들이 다 자동으로 떠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과 관련된 거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5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 보면은 결산 작업 순서가 있죠. 자, 1단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수동 결산하라고 돼 있죠.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12월 31일 날에 직접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를 수동 결산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2단계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 클릭이다라고 돼 있죠. 2단계는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데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항목 5가지가 있죠. 거기 1번에 뭐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2번에 감가상각, 3번에 매출원가, 4번에 대충, 4번에 법인세. 이 5가지가 대표적인 결산 항목이에요. 자동 결산 항목이거든요. 이 5가지는 좀 외우세요. 그냥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야지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거 5가지. 대충, 태충, 감가, 그 다음에 대손, 그 다음에 법인세, 매출원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2단계까지 우리가 해봤고 이제 3단계를 해야 되는데 3단계는 재무제표 확정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재무제표 확정하는 단계는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세무 2급 시험에서만 나오지 회계 1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뒤에 실전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결산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요? 수동 결산부터 해야 돼요. 자동 결산부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동 결산할 때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이미 수동 결산 붕괴한 게 다 반영이 된 거단 말이에요. 이 메뉴가 수동 결산이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하는 도중에 또 수동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자료들이 엉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 결산 하고 난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을 하다가 수동 결산을 잘못해서 수동 결산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자료 입력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자료를 갱신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오류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 설명은 다 했고 그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자료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뒤에 나중에 뒤에서 실전 연습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처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 볼 때 많이 어색할 거예요. 어색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588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결산자료 입력 화면이라고 돼 있죠. 화면을 제가 캡처해놨는데, 자, 일단 위에서부터 볼게요.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의 네모 박스 해가지고 화살표 꺼놨죠. 매출원가 구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매출원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퇴직급여 있죠. 네, 퇴직급여하고 맨 하단에 퇴직급여 있죠. 네,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퇴직급여 붕괴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퇴직급여 자동결산. 자, 그다음 감가상각비 붕괴가 있죠. 감가상각비도 제가 그거 네모박스 쳐놨죠. 감가상각비 자동 결산할 때 쓰는 메뉴이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법인세 있죠? 아, 대손상각 찾았나요? 대손상각비 붕괴할 때는 그 대손상각 쪽에 외상매출금 받으럼 쪽에 금액 넣으면 되겠죠. 맨 밑에 법인세 붕괴할 때 있죠? 법인세에 대한 거는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계상에 그 법인세 개처리할 때는 법인세 등란에 금액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많이 어려울 건데 처음에 할 때는 낯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손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실전 연습 문제 1번 있죠? 예, 그걸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 설명을 마쳤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끊고 갈게요.